안녕하세요. 컬러 하나입니다. 오늘은 컬러 카드 56색의 비밀, 옐로우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옐로우 파트는요,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쿨카드 5장, 웜카드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5톤, 클리어, 파스텔, 페일, 덜톤, 다크톤 이렇게 10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10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클리어 타입입니다. 옐로우 클리어 톤들은 굉장히 누가 봐도 쨍한 노란색,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노란색을 갖고 있어요. 이 노란색들 중에서 먼저 쿨카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쿨카드는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시트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쨍하긴 하지만요, 확실히 시트린이 조금 더 푸르른 빛이 돌면서 차가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시트린은 황수정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석영의 일종이죠. 한마디로 보석류에 들어갑니다. 이 시트린 황수정은 11월의 탄생석이에요. 우리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황수정이라는 이름은 이 돌이 갖고 있는 투명한 레몬색 때문에 붙여졌어요. 의외로요, 이 레몬의 노란색으로 산출되는 보석은 황수정 빼고는 없다고 해요. 수많은 보석 중에서도 노란빛을 가진 보석은 많지만 레몬 노란빛은 시트린 빼고는 없다. 그러니까 레몬 계통의 보석은 시트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트린을 대중이 알아주기 시작한 것은 오랜 일이 아니고 바로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예요. 1930년대부터 조금 시트린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보석에서 옐로우 계열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보석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에서 간간히 노란색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특히 차가운 레몬빛은 뭐라고요? 보기 힘들다. 거기다 투명하기까지 하다 더더욱 힘들다. 아주 어려운 색감을 가진 희귀한 이 클리어 옐로우 톤을 정해봤습니다. 칸딘스키라는 유명한 화가는 이렇게 옐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날카롭게 고함을 치는 레몬빛 노랑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고음을 내는 트럼펫 소리가 귀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눈이 아프다. 노랑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찌르며 흥분시킨다. 노랑은 신맛에 뾰족하며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색마다 고유의 느낌과 공감각적 시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란색의 이미지는 뾰족함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뾰족함이다? 레몬빛 노란색이 굉장히 날카롭게 고함을 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레몬빛 노랑, 시트린 색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푸른기가 도는 노란색을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북반구 계통의 나라에서 쓰는 노란색들이 푸른기가 좀 많습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이케아에서 보실 수가 있겠죠. 이케아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가구인가요? 스웨덴이죠. 스웨덴은 어떤 나라죠? 북반구에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햇빛이나 시각이 푸른기가 많이 돌 수밖에 없어요. 남반구에 비해서 일조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시각대로 색을 표현하기 마련인데, 푸르스름한 기운이 많은 노랑을 만드는 게 보편적인 그 나라 사람들의 이제 색 감각인 거죠. 굉장히 자극적인 컬러죠, 사실. 그래서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눈에 잘 띄잖아요. 이 노란색은 굉장히 자극적인 컬러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유목적, 눈에 잘 띄고 기억에도 잘 남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이나 대학교 때 노란색을 좋아해서 MT 때 이런 노란색 니트를 입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노랑이로 통하고 있더라고요. 노란색은 너무너무 잘 기억이 되고 각인이 되는 컬러라서 사람들한테 기억에 잘 남았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 누군가의 눈에 기억에 강렬하게 남고 싶으시다면 입어보시면 기억에는 정말 잘 남으실 겁니다.
특히 이 칸디스키는 추상 화가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저명하시고 이 색과 모양 형태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남기신 분인데 칸디스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컬러에 있어서 중세 상징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 중세 상징학에 따르면 옐로는 전통적으로 삼각형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아까 뾰족함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스캔들을 다루는 언론을 우리가 흔히 옐로우 프레스, 황색 언론이라고 해요. 그런 자극적인 스캔들을 이제 소개하던 그런 신문의 색깔이 그 당시에 황색이어서 황색 언론이라고 붙인 건 맞는데요. 옐로우는 자극적이다. 자극적인 것만 말한다. 이렇게 옐로우랑 연결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옐로우가 지금 이 서양 사회에서 긍정의 뜻을 가지기 조금 어려운 그런 문화적 토대가 있는 거죠. 그때 쓰던 황색 신문지는 없지만 황색 언론, 옐로우 저널리즘이란 말은 남아서 사람들한테 옐로우, 너무 자극적이고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걸 쫓는 그런 언론이다. 요즘으로 치면 유튜버, 이슈 레카차들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쿨카드, 웜카드 왜 나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조량에 따라서 제가 나눠 놓은 겁니다. 제가 여행을 다녀보니까 일조량이 많은 나라와 일조량이 적은 나라는 색감 차이가 너무나 커요. 똑같은 노랑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예를 들면 북반구에 있는 나라와 남반구에 있는 나라. 둘 다 노랑을 많이 씁니다. 근데 느낌은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인도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조금 더 웜한 노란색이 많아요. 어느 쪽이 조금 더 따뜻한 나라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지 느낌이 오시죠? 일조량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컬러에서 중요한 건 웜과 쿨. 우리 감성의 개념이 중요하다. 괴테가 괜히 웜과 쿨로 컬러를 구분해서 말하려는 시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세계에서는 따뜻한 감정, 차가운 감정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컬러는 첫 번째 자리에 왔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 번째 자리는 사회적 자아, 내가 남에게 의식하고 보여주는 자아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단 한순간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라도 띄고 밝은 사람입니다. 밝아 보이죠? 태양의 색과 닮았잖아요. 그쵸? 노랑은 태양의 색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태양과 닮은 이 색깔을 사회적 자아의 자리로 가진 사람은 절대 남들이 봤을 때 어두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내면은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 또 잘 웃고 입에 미소가 걸려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이 컬러가 두 번째 자리에 왔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두 번째 대체로 이 컬러를 뽑으신 분들은 흔치 않은데 대체로 양 사이드의 컬러도 같이 클리어한 것들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이 컬러가 가운데 왔을 때는 이 가운데에 온 자리를 해석하는 것보다 양 사이드에 있는 컬러를 해석하는 편이 좀 더 좋다. 세 번째는 자기가 마지막에 고심하다가 고른 내면의 컬러이기 때문에 좀 해석의 빈도수나 중요도가 좀 다릅니다. 세 번째로 이 시트니 컬러가 왔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앞에 컬러의 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무드가 함께 한다면 이 사람은 뼛속까지 정말 긍정적인 분이다. 정말 밝은 분이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앞에 컬러들이 만일 조금 침착하고 어둡고 탁한 기운이 있다면 이분은 겉으로 볼 때 과묵해 보일 수 있어도 혹은 내면에는 밝음이 정말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편인데 너무 예민하고 뾰족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앞에 컬러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 영상으로 이 컬러 하나하나의 뜻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저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컬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빠져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